9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미국의 FOMC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 점검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75bp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CME 페드워치에 따르더라도 75bp 금리 인상이 82% 확률이고요. 100bp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인 상태고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데 여기에 100bp를 인상을 시키면은 오버킬이죠. 급속한 금리 인상이 수요를 위축시켜서 미국의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금리 인상 폭보다는 점도표라고 해서 정책 금리의 그 분포도라든지 경제 전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023년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과연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출 것이냐, 그리고 연준이 월 95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하는데 이게 언제 멈출 것이냐는 힌트를 얻고자 하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금융정책의 시간표가 조금 앞당겨진다면은 아무래도 주시장에는 호재가 되고요. 지금 현재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보고 있는 내년도 금리 전망인데요. 3월 달 전후에서 4.5%까지 올라가다가 연말에는 4%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맞춘다든지 이것보다 좀 더 앞당겨진다면 주식장에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요. 시간축이 조금 늦춰진다면 아무래도 고금리와 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상의 폭보다도 점도표가 중요하다. 금리 인상의 폭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점도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각각 예상하는 이 통화액의 점을 찍는 점도표인데, 그럼 점도표상에서는 지금 소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올해 말 내년 이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까요? 네, 그 6월달 FOMC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2023년이죠. 내년도에 정책금리 중앙값은 3.75%였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FF 금리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정책금리가 한 4.4%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장기 금리 상승세가 제동이 걸린다면은 주시장에는 터널의 끝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슈퍼 달러라든지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이 멈추는 이런 그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보는 그 견해고요. 다만 월가 같은 경우에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현재 대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달에 FOMC를 했을 때 경제 전망보다는 지금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빠질 것을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질이 3개월 전보다는 더 나빠졌다는 점. 그리고 그 최근 3개월 사이에 FRB 이사가 3명이 교체가 됐고요. 지역 연준 총재도 2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9월 경제 전망은 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보다는 조금 그 네거티브한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민감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의 금리가 말씀하신 4.4 혹은 4.5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것도 이제 시장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 용인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뭐 전망에서나 이제 앞자리가 만약에 이제 5자로 바뀌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아직은 거기가 아닌데 어쨌든 이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 기간 그 장기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건가요? 네, 소위 말해서 뉴 노멀 시대와 관련해서는 월가의 그 컨센서스는 이미 이제 끝났다.
그리고 40년간의 저금리 추세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좀 비관적인 목소들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첫 번째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자원 무기화로 인해서 이전의 그 상수보다 싼 그 석유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공급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를 않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뭐 그 현재 월가가 생각하는 바로는 연준이 이례적인 그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 같은 고물가 상황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기업은 당연히 고용 조정을 나설 수밖에 없고 이러면 실업률도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도 바로 경기가 위축이 되더라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고금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도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랜 기간의 그 저금리 추세가 끝나간다고 하면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각국이 이제 뭐 연기금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자금 시장에서의 변화는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될까요? 네, 세계 주요 그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300대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300대 연기금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만 우리나라 원화로 상경 한 6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누적 그 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에 달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운영 성과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장기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고 단기적으로도 그 주식시장의 변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지금 많이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 많은 그 포지션 중에서 다 줄일 수는 없고 포트폴리오 변경이 성장주보다는 현금 유동성, 재무 구조가 좋은 배당주라든지 가치주 쪽에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또 ESG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좀 더 조절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하는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는 그 연말까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긴축,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게 가는 거죠. 강달러, 뭐 킹달러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건데 외환시장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1,400원에서 일단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원달러는 어떻게 갈까요? 네,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무려 17%나 절하가 됐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가 4% 이상 올라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1,400원 선은 아무래도 통과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1,450원에서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원화 약세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 또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영향을 끼쳤지만 앞으로는 달러 유동성 경색이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단기 그 채무 비율이 무려 41.9%, 과거에는 30%대였는데 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엔화도 그렇고요. 위안화도 그렇고 지금 다 약세 국면입니다. 일본하고 중국, 엔화, 위안화 얘기 좀 함께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장 개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미국이 워낙 이와 관련해서 문을 열어줬을 경우에는 뭐 국제 공조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중소기업의 부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뭐 1달러에 136엔선 그리고 위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1 위엔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화 약세도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이제 7위엔 위로 올라왔고요. 예. 일본도 그렇고요. 다들 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외부 요인이라 뭐 딱히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전인대까지도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억 6천만 명 그리고 많게는 3억 한 3천만 명 정도가 락다운에 걸려서 경제 활동 재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인 중국 경제와 관련된 공급망 위축 문제 또 산업 생산 위축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까지도 위축이 되는 상황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수출 악화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시작된 미국 FOMC 관전 포인트와 외환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가 그래도 뭐 밀리지는 않습니다만 위로 뻗기는 좀 어려운 흐름들이고요. 2360선 흐름들입니다. 환율은 1388원. 그나마 이제 조금 진정이 된 상황인데 조영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슈 앤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